그럼 어떤 특정한 과의 속성이 아니라 인문과학의 속성이라든지 사회과학의 속성이라든지 자연과학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으면 탐구형을 쓰고 활동이 적으면 뭘 쓰고 융합형을 쓰고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 되시겠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입시 그 학종에서 2개를 운영하고 오랫동안 학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잘했던 학교가 중앙대거든요. 중앙대는 2개를 운영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 2개의 학종의 성격이 굉장히 크게 달라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고대처럼 애매하게 40, 40도 아니고 그냥 딱 50을 박아버리잖아요. 탐구형은 진로형 양이 50이야 이렇게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융합형은 학업형에 50이야 이렇게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신은 당연히 융합형이 탐구형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은 과로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아서 이걸 쓴다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제 논리라면 제가 앞서 한 논리 50% 70%의 간격 생각하세요? 종합전형에서 이 간격이 좁으면 서류를 별로 안 보고 넓으면 서류를 많이 본다. 그럼 탐구가 서류를 많이 봐야 돼요? 융합이 서류를 많이 봐야 돼요? 탐구가 서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제 논리가 맞다면 쟤네들 사이가 더 뭐해져 있어야 돼요?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세요. 벌어져 있는지.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뭔지 되세요? 그 옆에 보면 다 넓잖아. 제가 그런 것만 갖고 왔으니까. 물론 안 그런 거 저기 맨 밑에 너무 사기 같으니까 저 맨 밑에 첨단소재공학과 하나 넣어놨죠. 네. 저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어디가 더 넓은 거예요? 탐구형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알고 탐구를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신이 낮으니까 무조건 탐구가 아니고. 뭔지 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쓸 때는 될 것 같아 쓰잖아. 그리고 넉넉고 있다가 떨어지잖아. 그럼 왜 떨어진 거야? 뭐 이렇게 막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구조를 갖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종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것 같아 쓰는 것보다는 쓸 수밖에 없어 쓴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뭐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전형 방법이 어느 쪽에 더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위권을 기준으로 중위권보다 위쪽은 대체로 이 50% 70%가 넓은 대학이 많아요. 중위권 아래로 내려가면 이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그 얘기는 중위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 대학이 서류평가보다는 뭐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신에 오히려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 친구들이 중위권 아래쪽의 대학들을 쓰는 친구들이 서류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좋지가 않으니까 서류로 뭔가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지. 대학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교과로 그냥 뭐를 쓰는 거예요. 줄을 서서 되는 거예요. 근데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면 애들이 내신은 별로 좋지 않지만 활동을 많이 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활동을 별로 안 치면 내신 좋은 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집단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얘네들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차이들을 조금 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심해서 쓰시는 게 필요한 게 이게 네오가 이게 이거 2개 합치면 얼마예요? 요거 2개 합쳐도 40이 똑같이 40%잖아요. 40%인데 이거를 학업 성취도를 25%를 그냥 명시를 딱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선언이냐면 우리 내신으로 뽑을 거야. 이거를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때까지도 이렇게 뽑아왔을 거다. 이때까지 이렇게 뽑아왔는데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됐어. 그리고 딱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의 차이가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올해 이렇게 바뀌는 거다 기조가 그럼 보수적으로 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작년까지도 이렇게 뽑아왔다. 그럼 보수적으로 써야 돼요? 그냥 작년 결과 보고 쓰면 돼요? 작년 결과 보고 쓰면 되는 거죠. 저는 작년까지도 이렇게 뽑아왔다에 한 표. 올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럼 너는 근거가 뭐냐? 자, 제가 이런 이게 되게 쓸모없는 얘기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서울대는 아무렇게나 뽑아도 좋은 애가 옵니다. 어떤 방법 뽑아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그걸 충족시킬 애가 3,000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뽑아도 돼요. 연대부터가 되게 고민이 되는 게 서울대를 떨어졌지만 우수한 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대 입시하는 걔들이 아무리 뭐 화려한 말로 설명해도 무조건 서울대 반대입니다. 연대 모든 입시하는 핵심은 서울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수시 전형이 2개가 있는데 지금과 일반 전형이 이제 종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단순해요. 걔네 전형 방법도 그냥 서류 100, 면접 얼마. 되게 단촐하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서울대 입시는. 자, 연대는 그거에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형이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여야 돼요? 보세요. 연대 전형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늘 뽑던 대로 뽑습니다. 고대가 심각하죠. 연대랑 같은 줄에 쓰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서울대랑 같이 뽑자니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고대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고대가 잊혀졌죠. 7년 전에 고대가 굉장히 큰 결심을 해서 그래도 연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서울대를 따라가는 게 덜 쪽팔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랑 모든 전형을 동일하게 만듭니다. 서울대 낙수효과라고 해서 서울대 떨어진 애들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지 않고 서울대만 할 때 고대가 처음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서울대는 종합전형이고 고대는 교과전형이었죠. 그렇게 해서 한 4, 5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고대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감이 생겨서 재작년에 논술을 부활한 거고 서울대가 논술 없으니까 논술 폐지했었던 거고 그러면 서성화는 너무 힘들잖아요. 서영고를 떨어졌지만 뭐 하나를 뽑아야 돼요. 우수한 애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영고도 서성화도 굉장히 많은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한양대 가서 주로 쓰던 방식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하는 겁니다. 모든 대학이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는데 한양대는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지방에 1.0인 애가 서울로 너무 오고 싶은데 수능은 5오라. 그럼 걔가 최저를 보면서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를 잡으면 우리는 다 떨어졌지만 우수한 애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랑 경희대가 생각했던 방식이 학종에 강하거든요. 우리가 찾아내고 말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대랑 경희대가 학종을 진짜 잘합니다. 저는 서울대 다음으로 잘하는 학교가 중대랑 경희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대는 다빈치 전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빈치 전형이 지금 이제 중대 안성 캠퍼스를 자꾸 부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걸 다빈치 캠퍼스로 바꾸고 나니까 다빈치 전형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융합형과 탐구형을 만든 거예요, 중대가. 그래서 그 다빈치 전형과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그렇게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합격자를 공유해 왔어요. 둘 다 붙었다고요, 계속. 근데 중대랑 경희대 붙으면 어디 갑니까? 이게 바로 답이 안 나오네요. 네. 경희대가 좋아하겠네. 경희대 관계자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중대랑 경희대 붙으면 대부분 중대를 선택하기 때문에 경희대가 계속 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경희대가 기존의 네오 방식에서 교과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점점점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중대 다빈치와 경희대 네오가 합격자를 공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전에도 이렇게 모여왔다, 뽑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라면 중대 탐구형과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합격자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합격자 공유가 중대 융합형과 경희대 네오가 점점 합격자를 공유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그거를 그냥 명시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경희대가 입시를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입학까지 염두에 두고 바꿨을 거예요. 입학까지 염두에 두고. 잘 모르겠지만 1세대 입학사정관이 남아있는 학교가 경희대랑 중대밖에 없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입학사정관 하시던 분들 중에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중대랑 경희대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학종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들이 이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영향을 다 미쳐서 저렇게 나타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면접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까 면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면접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인데 이제 MMI가 이렇게 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MMI는 본질이 뭐냐면 여러 방을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MMI라고 합니다. 멀티플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 해서 방을 하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방에 가서 서류 기반 면접 보고, 두 번째 방에 가가지고 제시문 기반 면접을 봐요. 세 번째 방에 가서 상황 기반 면접을 보고, 네 번째 방에 가서 상황 기반 면접을 보고, 다섯 번째 방에 가가지고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야 마지막 방에서 정신만 차리면 붙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방을 여러 개 돌다 보면 미쳐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에서 뭘 물어봤는데 그걸 답을 할 정도가 되면 걔가 굉장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응급실에서 두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급한 상황에 정신 차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돌린 다음에 뺑뺑이를 돌린 다음에 5번째 딱 왔는데 정신이 차리고 있어. 그러면 넌 의사가 돼도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별로 굉장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걸 봅니다. 이거는 거의 없어요. 연고대 서연고만 있지 거의 없고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딱 가면 이렇게 조교가 와가지고 질문지 줘요. 10분 이러면 딱 그 10분 딱 보고 뺏어가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교수 앞에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 설명을.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는 건 이건데, 서류 기반 면접인데,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잖아요, 학생부. 그러니까 학생부니까 네 학생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저 넷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거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이 책자. 이 가장 좋은 책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학생부 관련 책자 중에 가장 좋은 책자인데 이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책자에 그러니까 동국대 안 써도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요렇게 2개 답이 나오거든요. 2개 답이.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길어서? 요것 때문에 그렇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연관지어서 뭔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자 보면 여기 이거 옆에 제목이 저쪽 앞에 제목이 있는데 이거에 아쉬운 답변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제목이 뭐라 되냐면 우수한 답변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답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물리학과 교수로 빙의해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과 교수다 그러고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고3 남학생이다.
몰입이 잘 안 되죠. 네. 눈 감고 들으세요, 그러면. 네. 그 남자애가 왔어. 근데 고등학교 때 물리학 실험도 하고 물리학 뭐 논문도 읽고 그렇다는 게 학생도 적혀 있어요. 그 물리학 교수 입장에서 걔가 대단해 보여요? 대견해 보여요? 대견해 보이겠죠? 자기 고등학교 때도 대단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견해 보이잖아요. 대견해 보이는 애한테 그 논문의 내용이 뭐였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대견해 애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 너 다른 애들 다 물리 싫어하는데 너 왜 그랬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내가 쌤 모르시나 본데 물리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글쎄요. 이러면 떨어지겠죠.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세트 같은 데다가 책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책 제목 막 되게 막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학 과목을 세트에 뭐 무슨 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입학사정관이 화학과 안 나왔으면 그게 무슨 책인지 압니까?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책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입학사정관이 보는 건 뭐냐면 그 책이 뭐 얼마나 화학에서 중요한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 읽고 뭐 했나를 보는 거지. 그 책이 뭐가 중요해요? 그 책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초점인지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애들 면접을 보는데 뭐 굉장한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까? 걔가 정신 박힌 애인지 안 박힌 애인지 그런 걸 보는 거지. 아니 엄마들은 아빠들은 좀 안 그렇긴 한데 엄마들은 애가 친구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딱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알잖아. 아니 현관문 들고 딱 들어오면 표정이 벌써 안 좋잖아. 애 가고 나면 애 불러갖고 얘기하지. 놀지 마. 얘기하잖아. 그걸 대학 교수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학 교수 딱 애가 첫 톡 딱 뱉으면 알아요. 쟤 진짜구나. 쟤 가짜구나. 베꼈는데 알아요. 아니 리포트를 AI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면접에서 뭘 보여줄 건가를 자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지식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뭐 대학 가서 다 뒤집어 엎어질 거. 옛날 대학 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저는 공과 나왔는데 공과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론 다 부정하는 거였어요. 교수님 반대파여서. 그 기억 안 나시겠지만 향가라고 있어요. 향가 신라시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신라시대 그 향가 박사여가지고 그거는 새로 생산되는 작품도 아니잖아요. 옛날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거 누가 설명해 보래요. 그래서 막 설명했어요.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어쩌라고. 내가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분노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날 쓰레기라고 하더니 저자를 떨어뜨리겠어요. 이런 공부를 할 자질을 갖고 있는 애를 찾는 거지. 누가 그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대학 교수는 자기 이름 등에 달고 나가는 애 뽑는 거예요. 고등학교 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고3 때 담임은 안 물어보지만 대학교 지도교수는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등에 자기 이름 받고 나가는 애 뽑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성돼 있는 애랑 가능성이 많은 애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은 완성돼 있는 애가 좋지. 손이 안 가니까. 대학 교수는 완성된 애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야. 백지인데 앞만 백지인 애가 좋은 애지. 뒤에는 뭐가 빽빽한데 앞뒤가 빽빽하면 그거 지우는 것도 일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면접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좀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논술은 많이 쓰시겠죠? 네, 논술은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한데 3번만큼이나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점표 드린 거예요. 2번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게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홍익대 이렇게 있죠. 그리고 3개, 연세대, 가톨릭대, 중대, 창의형. 그럼 이제 몇 개죠? 총 합치면?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 3개, 여기 3개.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단국대 7개, 상명대 8개. 그리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 약수령 논술 3개. 그러면 11개. 11개 대학이 수능 이전의 논술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논술을 보는 대학은 44개입니다. 44개 대학 중에 11개 대학이 수능 이전의 논술을 봐요. 근데 11개 대학이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는데 중대는 이제 전형이 2개니까 중대까지 합치면 34개 대학이 수능 이후의 논술을 봅니다. 근데 34개 대학이 수능 이후의 논술을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수능 이후의 논술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채점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얘네는 수능 전에 보니까 이걸 길게 늘려뜨려서 봐도 되는데 수능 이후에 보는 애들은 채점을 다 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당겨서 보고 싶어 합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수능 주랑 수능 다음 주에 거의 다 끝나요. 되셨어요? 응. 그러면 수능 3번째 주에 보는 3개 대학을 제외한 31개 대학이 토일, 4일 동안 다 봐야 돼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겹쳐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주에 주요 대학만 있는 건데 첫 주에 주요 대학만 저기 있는데 고대랑 서강대가 무조건 겹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보면 건대까지 겹치잖아요. 뭔 얘기인지 되세요 지금? 네. 그래서 저 날짜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되면 여기 논술 2장 근데 요즘 6논이 많잖아. 6논이라고 아세요? 예. 논술만 6장 쓰는. 그러면 토일 이러면 4장밖에 못 쓰잖아요. 2장이 남잖아. 그럼 수능 전에 쓰자 그러면 애가 막 또 이상한 흰소리 하죠. 막 수능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 하죠. 그러면서 또 살짝 흘리잖아. 연대면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연대 한 장 쓰면 5장. 그래서 한 장 남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오전에 보고 오후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가서 쓸 수 있냐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겹쳐 써야 되면 2장을 겹쳐 써야 된다. 최저가 다른 2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최저가 높고 하나는 최저가 낮은 데를 써서 그 최저 통과 여부에 따라서 논술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하나. 이게 하나. 2번째는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번인데요. 약수령 논술과 서술형 논술을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약수령 논술이 원래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수시 원서를 쓸 때 애들 성에 안 차는 대학입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국민대가 약수령 논술을 보면서 약수령 논술이 올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작년하고 올해. 그 약수령 논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술형 논술과 다르게 문항수가 많습니다. 서술형 논술은 뭐 4문항, 3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약수령 논술은 10문항이 저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10문항이 그냥 10문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수학 한 문항 안에 소문항이 3개가 있습니다. 3개나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적으면 25문항, 많으면 40문항 그 정도를 90분에 푸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도식 있던 거 생각나요? 저쪽에 도식 있던 거 이렇게 여기 지원 가능선에서 한 장, 2장 쓰고 그 아래에서 한 장 쓰고 그러면 이거를 보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약수령 논술로 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은 16개 대학인데요. 16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만 수능 이전에 봅니다. 나머지 13개 대학은 전부 다 수능 이후에 봅니다.
그러면 저거를 만에 하나 써놓고 수능을 잘 보면 저기를 뭐 하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논술을 보러 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수론 논술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그냥 공부하면 돼. 그 약수론 논술만 몇 분 풀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성에 안 차는 대학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능 후에 보고 그럼 애들이 더 귀찮아하겠죠. 그러니까 더 안 쓰겠죠. 그리고 최저까지 있으면 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이후에 보고 최저가 있는 약수론 논술을 보험으로 들어놓으면 경쟁률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국민대가 난리가 났던 거고. 국민대 저것 때문에 터져가지고 원서비만 엄청 받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심지어 저 대학 중에 일부는 약대가 있고 약대가 약수론 논술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 부분이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말씀드리고 이거는 재미로 최저를 맞추면 어떻게 되나 이게 서강대 최저가 저게 세계 각 3등급이에요. 낮지는 않습니다. 저게 세계 각 3등급이니까 뭐 세계 등급합 9니까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낮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저건 굉장히 어려운 최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충족률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낮지 않죠. 충족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화학과를 보세요. 맨 아래 화학과가 있어요. 화학과 찾으셨어요? 네, 5명 모집에 4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9.2대 1입니다. 네, 근데 충족을 80.4%가 충족을 했어요. 충족 인원이 몇 명이냐면 37명이에요. 되셨어요? 46명 중에 37명이 최저를 충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 충원 인원이 3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5명인데 충원 인원이 32명이잖아요. 그럼 총 합격자 몇 명이에요? 37명이에요. 근데 최저를 몇 명이 충족했다고요? 37명 충족했다고요. 1대1이에요. 최저 충족 다 붙었습니다. 근데 서강대는 요거를 발표해 주는 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풀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강대 요거 발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가 고민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 높은 경쟁률 때문에 직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실질 경쟁률을 해줘요. 보시면 다 1점 몇 대 1, 2점 몇 대 1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되게 재밌게도 화학과는 아니고 매년 하나씩은 나와요. 1대 1이. 그게 올해는 뭐 같아요? 몰라요.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를 맞추면 이게 분위기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뭐 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사실은 충원의 효과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9.2대 1에서 37명이 맞추면 7대 1로 떨어지잖아요. 9.2대 1에서 7대 1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숭실대급도 숭실대 정도 돼도 2개 한 6이니까 이게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게 높지는 않아요. 아까 서강대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 정도를 가져요. 충족 비율을. 근데 얘네도 똑같이 충족 인원 계산을 한 다음에 충원 인원 계산을 하고 나면 실질 경쟁률 자체가 저 앞에 있는 숫자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이긴 합니다. 충분히. 근데 최저를 쓰실 때 정말 부탁드리건데 한 종류로 쓰시면 안 돼요. 최저를 한 종류로만 쓰면 안 된다고. 6장을 다 한 종류로 쓰면 삐끗하면 6장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6장을 최저를 다 걸리는 걸 쓰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최저를 걸리는 걸 쓰는 게 그걸 권해요. 6장을 다 최저가 걸리는 거를. 근데 그걸 한 종류로 쓰면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맞출 수 있는 거 그거보다 아래 그리고 지금 맞출 수 있는 거보다 높은 거. 그러니까 지금 못 맞추는 걸 쓰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못 맞추는 걸 쓰는 게. 그렇다고 뭐
등급합 기준은 막 6, 7 차이 나는데 쓰는 게 아니고 등급합 기준 한 2, 3 정도 모자란다. 그럼 써요. 쓰고 맞추라고 해요, 애한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최저만 쓰면 수능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맞출 수 있는 최저만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수능 공부 안 해요. 걔 수능 공부 안 한다고. 지금 맞출 수 있는 최저만 쓰면 수능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못 맞추는 거예요.